이제 시장님께서 요걸 최종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이제 기자분들, 우리 언론인 분들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잘 상세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언론인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의견 수렴을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 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자료는 좀 보셨을 것 같아갖고 제가 뭐 개략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우리 정경석 박사님이 요걸 이제 총괄하셨거든요.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 박사님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생략을 하고요. 왜 이제 그 첫 번째가 2048이냐,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뭐 2050으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대전에 30년 후에 우리 중장기 미래상 요걸 제시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고요. 2048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또 2048년입니다. 그때 그 2048년쯤에 우리 대전의 그 미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 건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이제 짚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048 대전 미래 전략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그랜드 플랜, 뭐 요 이제 그랜드 플랜의 위상은 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대전의 최상위 그 비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청사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대전의 미래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정 계획 같은 것도 이런 청사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좀 구체화시키는 이렇게 최상위의 비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수립 경과는 거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전문가, 뭐 미래학자, 그리고 이제 그 5개 구청을 다니면서 이제 구민들 의견 청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고, 또 이거와 별개로 대전 시민들이 원하는 미래 그 뭐랄까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또 설문조사도 했고, 뭐 저희가 이제 뭐 면접조사도 해서 한 2,500명 정도의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겼고요. 저희가 뭐 내부 보고회, 또 간담회,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자문단 의견까지 수렴을 했고요.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제 우리 기자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고 그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우리 뭐 저희가 자료 6쪽입니다만은 보통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저희 그 체계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비전과 어떻게 보면은 뭐 핵심 가치, 목표가 제시가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의 세부 과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2048도 이제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미래상을 제시를 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초인류 도시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상으로 최상위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개념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대전이 어디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도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2048년이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질서라든지 규범, 제도를 제시할 수 있는 인류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 요게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미래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람과 문학, 과학과 경제를 하나로 잇는 이제 원 링크, 이게 연결된 도시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5대 전략이 쭉 저희가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전략 중에 첫 번째가 국가 그 혁신 거점 도시인데, 이 부분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뭐 4대 전략 산업 얘기도 하고, 이제 미래 산업을 어떻게 대전이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중장기적인 고민을 담은 부분이 지금 첫 번째 국가 혁신 거점 도시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초격차 기술 기반의 국가 이제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고,
정말 그 과학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좀 융합되는 그런 산업들. 그래서 뭐 저희가 4대 전략 산업, 뭐 양자 산업,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니콘 기업들을 키우는 선도 도시가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전략에 담겨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주로 이제 공간과 교통에 관한 겁니다. 저희가 초연결 교통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새롭게 그 뭐 트램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UAM, 그래서 이제 지하, 지상, 그리고 이제 항공교통, 그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뭐 우리 대전시내 어디서나 이제 20분 이내에 사실은 접근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전략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그 저희가 환경복지 도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문제, 그리고 저희가 지속 가능성,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이제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데, 미래에는 저희가 뭐 수소, 요즘은 수소하고 LNG 이렇게 혼용하는 혼소 발전 같은 부분, 그리고 저희가 그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는 뭐 또 우리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뭐 요즘 사실은 기술 집약하는 뭐 SMR이라든지 뭐 이런 신세대, 차세대 그런 에너지를 기반으로 탄소 중립도 실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되는 그런 미래상을 좀 제시한 부분이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방적 창의 도시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좀 모이고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매력, 관광자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5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대전을 대표하는 명산이 있고, 대청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레산길이 있고, 뭐 3대 하천이 있는데, 그런 생태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이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부분이 이 네 번째 전략에 담겨 있고요. 끝으로는 저희 균형 발전 도시,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대전 시내에서는 우리 동서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을 대전역을 중심으로 이제 뭐 도심 융합 특구 뭐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그런 대전역 거점을 포함해서 우리 이제 동부지구의 여러 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쨌든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 메가시티를 통해서 이 충청권 전역에 어쨌든 이제 같이 성장하겠다는, 이게 광역교통망이라든지 광역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편해서 어쨌든 대전 중심으로 이제 균형 발전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다섯 번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간략하게 지금 제시가 돼 있고요. 이제 이런 그 5대 전략하고 이제 19개 세부 과제를 이제 실행을 하면서 정말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메가 프로젝트 핵심 사업 10개를 좀 추진하자. 그래야지 이 10개를 통해서 이 5대 전략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10대 핵심 사업을 저희가 또 발굴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ICT나 바이오나 어떻게 보면 국방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하자는 뭐 부분부터 어쨌든 그 초강력 입체교통망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전역을 입체 복합 개발로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뭐 내용들은 그 뭐 에너지 부분도 있고, 뭐 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바사계 산수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매력적인 대전의 관광 자원들을 연계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보셨을 것 같으니까 뭐 쭉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공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거대하고 획기적이고 뭐 융합, 뭐 빅데이터, 바이오 이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24년 계획이에요. 장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램이 대전 같은 데는 트램 하나에도 벌써 지금 몇 년, 한 몇십 년 하고 실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초가 바이오, 빅사이드, 융합기업 이 틀을 만들어주면 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확답을 해서 25년, 25년, 30년 동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 바뀐단 말이에요. 또 새롭게 프로젝트가 되고 또 연기할 수도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경우는 콘센트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거는 이걸 연속적으로 48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실행이 가능한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송도 같은데 인천 항상 얘기했지만 송도는 바이오나 산성연수나 외국 기업들이 와서 역수출을 해요. 연구하고 생산하고 수출을 해서 삼성 바이오로스나 로스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투입을 하고 또 재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대덕구하고 지금 유성구를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이 교통망하고 그 해결점이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송구나 이런 데는 육해의 몇 가지 여건에 물력이 진수이 되는데 이 대전은 가졌는데 이 교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충주공항이 갈 수가 없고 서울공항 지금 말만 있지 대전공항은 아직 힘이 안 되겠지? 이거 어떻게 해결이 그 뭐 두 번째 거 제가 좀 설명드리고 정 박사님이 이제 보충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2048년 정도라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UAM 또는 뭐 이렇게 장거리 하는 뭐 PAM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심 항공이라든지 그 뭐 드론 기반 뭐 이런 이제 그 교통 이런 것도 일반화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대전역에 지금 어쨌든 그거에 대한 중심, 뭐 허브 역할을 이제 구축한다는 거고, 뭐 이게 이제 공항들하고는 이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주변 공항을 허브 역할하고 일부 이제 포트 그 역할을 이제 구성을 해서 어쨌든 그 항공 중심으로 교통 체계 또는 자율주행 중심으로 뭐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그 이동 편의성을 이제 구현하겠다.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쪽에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면 국비 확보는 그거는 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은 뭐 국비 확보라든지 정부의 정책 방향도 사실은 저희가 제시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인체 자유 교육 경쟁청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실현 가능한 25년 동안 기회에다가 몇 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했던 것도 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사실은 정부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아니라 지정돼서 지금 국가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24년 동안을 책임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48년까지 뭐 몇 조를 대전해 줄 테니까 이거 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경제 자유 초처럼 예전에도 네. 경제 자유청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같은 경우, 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과기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 박사님 좀 네. 추가하세요. 이 그랜드 플랜은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이 아니라 2048년도 우리 대전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도시의 미래 상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결국 시민의 삶이라든지 이런 산업 등을 다 담는 것이 결국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고 대전환해 나갈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구체적인 사업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랜드 플랜이 하나의 완결된 계획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수정, 그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고 2년마다 이행 계획, 소위 말하는 이제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부분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다음에 대전시가 지향해 나가야 될 좋은 사업 아이템들을 찾아내서 제시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실행 방안이라든지 국비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은 액션 플랜 단계에서 구체화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그
그다음에 대전시가 이제 지금 4대 주력 산업군을 좀 선정을 했는데 이 4대 주력 산업군은 어떻게 보면은 민선 8기의 핵심 그 산업 육성의 특화 업종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민선 8기를 떠나서 앞으로 대전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될 가장 대전시의 산업 구조와 인프라 그 다음에 특성들을 도시 특성들을 산업 구조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영역이 4대 주력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주력 산업군들은 모든 도시들이 다 지향 가고 싶어하고 지향해야 될 방향인데 우리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산업 영역에서는 그 4대 주력 산업군을 정권이 바뀌든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야 될 분야라는 부분들이 모든 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요. 아까 교통 인프라 측면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차세대 미래 교통의 주요 그 초점이 항공산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중으로 날 수 있는 자율주행 그 택시라든지 UAM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대규모 수송력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도 부분입니다. 도로망과.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대전을 패스해 나간 여러 가지 고속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 등이 최근에 대전을 패스함으로 인해서 대전이 교통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 부분들이 대전을 반드시 경유를 하고 대전이 허브 앤 스포크로서 교통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한 그 철도망과 도로망의 구축 방안 등을 제안을 했고 그 부분들이 국가 기관망계에게 선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기존의 철도망과 고속도로망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상대적으로 항공망 부분에 있어서의 내륙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취약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부에서는 대전에서도 뭐 반도체 전용 뭐 공항을 건설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허브공항 쪽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청주공항이 현재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새만금공항이 또 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구 신공항이 이제 군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청주공항과 새만금공항 그리고 군위 신공항이 대전에서 전부 다 40분 내에 이제 도달 가능한 공항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항들을 허브공항으로 잘 활용을 하되 항공망 체계의 그 망구조 체계도 좀 대전이 그 허브 교통의 중심으로서 좀 역할을 하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담겨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젝트를 갖고 24년 동안을 계속 진행하면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가 원하는 제2의 도시가 이제는 포커스가 대전에 맞춰서 전 이제 국가의 메카가 대전이 돼야 하는데 우리 소망이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정말로 꿈이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실현해주기를 바라는데 교통도시면서도 실행은 계획은 멋있는데 그 끝까지의 실행은 불확실한 거예요. 대전 사람들. 특히 여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있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상도는 당연히 싸워도 피트고 싸워도 지역을 한다 그러면 연합을 해가지고 목숨 걸고 이 프로젝트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충청도는 제가 저도 충청도 사람들이지만 이게 좋은 프로젝트면 여당을 떠나서 이걸 확실하게 48년 동안 어떻게든 해왔다고 돈을 모아서 뭉쳐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해가지고 이 시장과 또 국회의원을 묶어가지고 여기 대전 시민이 140만이 영혼을 잡아가지고 묵주고 하면은 좋은데 그림은 멋있는데 실행이 항상 우리 모종이 되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가 너무 좋은데 이게 실행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 101%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에 이런 프로젝트를 국가에 가서 모업을 받고 24년 동안 48년 동안 한 거를 정부에서 뭐 대전 경제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무엇을 박아놓으면 좀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동구나 서초 이쪽 지역 같은 데도 지금 중심지도 예전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도로망이 작잖아요. 출퇴근하셨다가 어머니 보면 작잖아요. 지금 뭐 고속도로는 뭐
사방에 풍성이 됐다 하지만은 사실은 교통만 그런 거지 실제 효율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청사진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 이제 기자분들이나 우리 이제 시민분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부분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도로는 도로, 그렇죠? 다른 인프라는 인프라. 그래서 그 법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국가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간에 뭐 100%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면은 저희가 수정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제 중간에 수정을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거죠. 관철시키는 부분이 이제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뭐 정치권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언론 우리 시민사회하고 같이 저희가 꾸준히 그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